민주당이 뭐 25만 원 지원법 강행 처리했는데 이건 뭐 국민들 관심도 그냥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여론조사 한 반반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또 다른 한편 이걸 내가 왜 받아야 돼? 근데 나중에 다 빚인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는 빚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퓰리즘이고 이게 이제 코로나와 같은 사태 때는 뚜렷한 정책적 목적이 있잖아요. 예. 지금 내수가 죽었단 말이죠. 내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이걸 돈을 풀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다 돈을 풀었단 말이죠. 특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 뚜렷한 전략적 목표가 있었고 예. 또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경제적 효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뭐 코로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또 뭐냐면 인플레 상황이거든요. 예. 이 금리가 지금 거의 아직도 3.5에서 4%까지 되는 데다가 인플레도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거기다 왜 돈을 풀어? 이런 문제거든요. 일단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정부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그 자영업자 중에서 어떤 특수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층이들을 되살려내기 위한 어떤 뚜렷한 그 정책적인 목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좀 분명한 예. 그런 데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거부를 하면 되는 문제고 아마 그 길로 나갈 겁니다. 예. 항상 민주당이 잘하는 게 그 이슈 파이팅을 잘해요. 이슈를 선점해 버립니다. 그게 프레임 선점 효과다라는 겁니다. 빵 던져요. 이거 하자. 라고 하면 국힘에서 뭐라 그래요? 반사적으로 안 한다라고 해요. 아. 하자 안 한다. 그럼 결국 프레임은 뭐냐면 누구 싸움에서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럼 지는 거거든요. 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둑의 천재가 누굽니까? 커제? 이세돌?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알파고. 아니요. 바둑판을 발명한 놈. 하하! 그렇잖아요. 모든 예. 사람들 그 위에서 놀게 되거든요. 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플랫폼이군요. 때문에 저쪽에서 나온다라고 한다. 그냥 단순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안을 가지고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받아쳐야 돼요. 아. 그럼 그걸 갖다 민주당이 거부하겠죠. 그러면 바뀐 거죠. 제안하는 자가 선공이고요. 이니셔티브를 진 거고 거부하는 자는 사실 패시브한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럼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국힘이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맨날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뭐 하면은 다 거부권. 대통령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다 거부권 이렇게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딱 내놓으면 저쪽에서 바로 뭐가 됩니까? 못 봤죠. 음침하겠네요. 훔치라면서 딱 아. 그러면 토론해. 아. 그러면 안 하자. 이렇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금투세예요. 이번 뭐 토론하자 그러더니 뭐 도망가대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세 같은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 금융투자세가 뭐냐면은 원래는 2020년에 민주당에서 지금 세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거기서 통과시켜 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부터 하기로 했냐면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전에는 사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 세금을 안 냈는데 아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봉급생활자 또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도 세금을 매기는데 쟤들은 띠까 가지고 그만큼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을 안 내?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것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그 아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도입했는데 바로 이제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경기가 안 좋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아.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원래 뭐냐면은 금투세를 도입하되 대신 거래세는 없애자. 예.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근데 또 딱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유예를 한 게 그때 이제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해가 실시 유예를 하다 2023년에서 2025년 올해 말까지만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도입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또 주식이 또 폭락했네.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 미국발. 그래서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철렁한 거예요. 철렁하니까 지금 때가 참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니까 공약이 폐지였거든. 폐지한다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애매모호한 거야. 왜? 사실은 그 주식 투자자가 소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막 1000만 계좌쯤 되면 그렇죠. 특히 약간 뭐 먹고 살만하고 투자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중산층이잖아요. 중하층부터 사실 이거거든요. 여기 전체가 다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 그러냐면 없애자고 못하고 유예하자. 예. 또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딱 본데 지난번에 내가 0.7% 줬지. 이걸 이기려면 이거 해야 돼. 민주당의 그 정치적인 정체성
정당의 정체성엔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라고 해서 벌써 대선 행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속세 문제도부터 또 뭡니까 종부세, 그다음에 금투세 문제.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부딪히는 게 뭐냐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토론하자. 대표랑 토론하자. 대표 안 되면은 뭐 정책위 의장이나 아니면 박찬대나 다 나와라. 예. 나랑 토론하자. 못한다라는 거고. 박찬대가 회계사 출신입니다. 예,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슈의 주도권이 생기는 거야. 하자. 니들 입장 뭐야? 민정의 입장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입장을 모아보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계속 몰아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슈를 주도한다는 게. 그래서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하겠다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취지를 봐서 취지가 괜찮다 싶으면은 거기서 그 취지는 반영하되 더 나은 대안을 내서 이렇게 가자라고 던지고 그럼 예. 민주당이 오히려 그때부터 빼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도권을 갖다 잡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총선 이후에 확인하기로 했던 게 지 교수님 이 총선 백서입니다. 예. 이거 언제 끝나나요? 총선 백서 이야기 지금 총선 끝난 지 시간이 총선 백서야. 그냥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윤한 갈등이 다시 한번 재연되는 그 정도? 예. 그다음에 기사 몇 건으로 끝날 겁니다. 왜? 전당대회 끝났어요. 원래 이게 전당대회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원래 전당대회 때 한동훈한테 총선 패배의 책임을 예.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해서 공격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미 전당대회 끝나고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도 별 볼 일 없고 나오면 누가 읽어보겠어요 이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책임 또 뭐 문자 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들어가겠고 그럴 텐데 예. 그게 되게 친윤이 바라보는 친윤의 시각이 아마 담겨 있겠죠. 아하. 그런데 이미 뭐 그 사람들의 시각은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예. 당원들이 3분의 2가 니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다. 전당대회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별 파괴력을 갖기가 힘들 예.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최고위원 9명 중에서 이제 5명을 확보해서 좀 안정적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아유. 전반적으로 당 체제를 당원들도 그렇고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예요? 이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일단 당이 쇄신하고 개혁을 하려면은 예. 물갈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갈이 될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친윤 주류들란 말이죠. 주류 친윤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갈이 당할 때 가만히 순순히 당하겠습니까? 그때 또 공세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게 또 무산이 된다. 당의 쇄신자, 인적세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아하. 항상 딜레마적 상황이에요. 이걸 뚫어야 되는데 뚫다 보면 다시 이른바 윤한 갈등 예. 이게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스무스하게 해내야 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예. 인적 쇄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당이 달라졌다는 모습도 변화. 가시화될 수 있게끔 예. 그런 수준의 변화는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수준의 변화를 하려면 굉장한 반발이 심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 반발을 제압해야 돼요. 음. 자꾸 각을 세워가지고 각을 세워서 견제하고 이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우 골치 아플 겁니다. 예.